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뛸 운동장인 선거구 획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획정 지연에 정치 신인이나 도전자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최근 어진동과 나성동 일부에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보호 대상에 유치원은 포함됐지만 어린이집은 제외되면서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아산페이 부정유통 단속에 나섭니다. 상품권 부정 수취를 비롯해 불법 환전, 결제 거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흔히 선거구를 운동장에 비유하곤 하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뛸 운동장인 선거구 획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인지도를 쌓을 대로 쌓은 현역 의원들이야 걱정이 없겠지만 정치 신인이나 도전자 입장에선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속사정, 송용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5일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을 나온 신진영 전 행정관. 이튿날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신 전 행정관은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했던 천안을을 떠나 이번엔 천안병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탓에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좀 빨리 되어야 목표가 분명하고 더 집중할 수 있는데 자꾸 늦어져가지고 좀 너무 아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불당동이나 청룡동 이런 문제 있을 때 역시 천안병 선거구에 출마를 결심한 장기수 국회 공직자윤리위원. 민주당 천안시장 경선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천안병은 같은 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치열한 당내 경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바쁜 도전자 입장에선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현역은 뭐예요? 뭐든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잖아요. 갑을병을 따지지 않고. 근데 비현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제한점도 많고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시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천안은 천안을 선거구의 인구 상한선 초과로 천안 갑을병 선거구 모두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지난 6일 총선 기획단에 발족한 여야는 늦어도 올해 안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등록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중앙부처 방문 등을 위해 세종시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들이 머물다 갈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세종시가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최근 일부 필지에 대해 소규모 숙박시설 입점이 가능하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한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세종시가 변경 고시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중심 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과 같은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같이 결정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과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주거용지로부터 100m, 학교용지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하는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격 기준 대상에서 어린이집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교육환경보호법에서 정의하는 학교엔 유치원을 비롯해 초, 중, 고등학교만 포함되다 보니 계획 변경 과정에서 어린이집은 제외됐던 겁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이제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린 거라서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지자체가 그런 것들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고.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약 100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 바뀐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앞으로 이곳엔 소규모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과 직선거리로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두 곳의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이 법에서 정의하는 유치원이나 학교였다면 숙박시설 허용 대상에 이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때문에 기준을 정할 당시 학교 교육 환경은 고려됐지만 어린이집 보육 환경은 미처 살피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호의 사각지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이런 차별적인 환경은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 지자체로서도 이런 차별적인 행정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교육환경보호법을 적용해 기준을 세운 것이라며 다만 각 필지별로 건축 인허가가 접수되면 건축위원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선언했던 세종시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결국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세종에 특화된 월정액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어떤 방식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로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추진해온 세종시. 그러나 재정 여건 악화와 실효성에 대한 우려 속에 결국 사업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오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 무료화를 전면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지 불과 7개월여 만입니다. 최 시장은 공약대로 실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고민이 있었음을 토로했습니다. 밤잠 못 이룬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계기는 무료화에 대한 시민 여론과 의회 쪽에서의 많은 의견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대안으론 시내버스 무료화 대신 세종형 대중교통 월 정액권 제도를 내놨습니다. 일명 이응패스로 월 2만 원의 정액권을 사면 최대 5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세종시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물론 대전이나 청주 등으로 운행하는 타 지역 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또 수요 응답형 버스인 셔클이나 두루타를 비롯해 공영 자전거인 어울링도 이응패스 이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그 버스 이용권을 2만 원으로 채택을 해준다면 차라리 더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는 예산이 굉장히 절감된다는 거죠. 예산이 절감이 됨으로써 다른 교통 편익 수단에 우리가 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다만 평소 버스를 이용하는 세종 시민 가운데 약 80%가 월 2만 원 미만으로 버스비를 지출한다는 통계를 볼 때 이응패스 도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버스를 많이 타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있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화 대신 내놓은 월 2만 원 정액권 이응패스는 시스템 구축 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도입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청남도가 스마트 농업 강국인 네덜란드와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도는 네덜란드 농림식품품질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네덜란드 방식의 스마트 농업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농업인에 대한 네덜란드 교환 교육 등 스마트팜 전문 인력 육성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산시가 오는 27일까지 아산페이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아산페이 가맹점 12,488곳과 환전 판매 대행점 81곳으로 상품권 부정 수취를 비롯해 불법 환전, 결제 거부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가맹점은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부당이익 환수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아산페이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신고 접수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아산에 이어 천안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도 빈대가 발견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침구류 등에 대한 자가 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 대학 기숙사에서 나온 빈대 사체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15일 빈대로 추정되는 2마리의 사체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빈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아산 지역 원룸에 이어 충남에선 4번째입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빈대가 나온 곳이 어디냐, 당분간 외박하면 안 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 기숙사와 숙박업소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서 충남도는 공문을 통해 다음 달 8일까지 침구의 위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하고 사전 방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방제는 학생들에게 괜한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빈대의 살충제 저항성으로 박멸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빈대 대응 합동대책 본부를 가동한 천안시도 사전 방역보다 꼼꼼한 자가 점검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빈대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살충 방역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관심을 가지고 침구 의료 등에 대한 자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빈대를 발견했을 경우엔 스팀과 청소기 등으로 물리적 방제를 먼저 실시하고 살충제 처리 등 화학적 방제는 보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육교를 바로 옆에 두고 있는데도 도로 한복판에서 무단 횡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 위를 잇는 편리한 횡단 수단이라는 육교의 재기능이 무색해진 실정인데요. 다리가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오히려 육교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정인지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다가동의 한 도로. 육교를 바로 옆에 두고도 노인들이 아슬하게 무단 횡단합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는가 하면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를 건넙니다. 육교가 있음에도 무단 횡단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는 이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니기가 엄청 다리 아픈 사람들은. 저기 있잖아요, 여기. 그 사이가 이렇게 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오기가 힘들으니까 여기로 이제 건너는 거야, 사람들이. 실제로 이곳 다가동 일대 충무 육교와 일봉 육교 두 곳에는 교통 약자를 위한 승강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나마 경사로가 있지만 일봉 육교의 경우엔 경사가 심하다 보니 사실상 교통 약자들은 이용이 힘듭니다. 그렇지, 내려올 수가 있나? 못 내려오지. 위험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이렇게 낮으면은 좀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전혀 못하지. 이처럼 교통 약자들이 육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천안 지역 육교 승강기 설치율은 43% 정도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산이 68.1%, 세종이 55.5%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에 따라 육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육교는 너무 가파라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구간에 중간중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신호를 확실하게 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개선은 더딥니다. 올해도 천안시에 구체화된 육교 개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 약자의 불편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육교 인근에 횡단보도나 승강기 설치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육교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슬아슬한 무단 횡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메뉴판, 즉 베리어 프리 메뉴판을 갖춘 불빛 나눔 마을 조성에 나섰는데요. 메뉴판을 무료 보급하기 위한 나눔 행사도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의 한 식당, 메뉴판에 점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글씨 크기를 확대한 것은 물론 글씨가 조금이나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고대비 배경이 적용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메뉴를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베리어 프리 메뉴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베리어 프리 메뉴판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매우 드뭅니다. 사실은 누구의 눈을 이용해서 그 집의 특선된 메뉴를 한 가지만 알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것이 너무나 아쉽고. 이에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이 베리어 프리 메뉴판을 갖춘 이른바 불빛 나눔 마을 조성에 나섰습니다.
천안 신방동의 한 레스토랑. 베리어 프리 메뉴판 보급에 힘을 보태기 위한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하루 저녁 시간대 판매되는 음식값은 전액 베리어 프리 메뉴판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나눔에 동참한 참여자들은 점자 라벨이 새겨진 메뉴판을 직접 보고 느끼며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메뉴판 보니까 이렇게 점자로 다 되어 있어서 그런 어떤 특별한 이런 경험도 되는 것 같고 좀 더 저변 확대가 되지 않을까, 또 관심도 더 많이 가져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각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메뉴를 원활하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나라가 좀 그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미력 하나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런 행사를 좀 기획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 불빛 나눔 마을 조성 사업을 시작해 21곳까지 늘린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내년에도 베리어 프리 메뉴판을 희망하는 다중 이용 시설에 무료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저희가 21호점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20에서 한 30호 정도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이제 앞으로 더 확대해서 천안뿐 아니라 충남으로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각 장애인의 또 하나의 장벽을 깨뜨릴 불빛 나눔 마을이 우리 주변에도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우리 지역 정보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충청남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 도내 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전국 24개 도시가 지정됐습니다. 충남에서는 2020년 천안, 2022년 공주 등 2곳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아산시가 관내 전체 경로당 544곳에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올해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로당 136곳이 추가로 가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 관내 모든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보험 보장 내용은 아산시 경로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달부터 온양 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에 무인 정산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현금과 종이 주차권을 사용한 주차요금 결제가 불가능하게 되며 신용카드와 마그네틱 주차권을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차타워를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설관리공단은 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안내 직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천안시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한 시민 제보제에 모두 5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 및 부당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등을 접수받았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안전 2건, 의회 운영 1건, 복지문화 1건, 건설교통 1건 등이 있었습니다. 세종시 명소로 자리하고 있는 이응다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023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문체부에서 개발한 야간 관광 브랜드로 각 자치단체에서 후보지를 추천받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이응다리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야간 관광 테마 페이지에 게시되고 앞으로 광역권 공동 마케팅을 통해 야간 관광 명소로 널리 홍보되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일단 한 달에 2번씩 하고 있거든요.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 10시, 아침 10시에 2번씩 모임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저기 와이프 만나기 전에, 와이프랑 연애하기 전에 와이프가 볼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같이 이제 어울려야 되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는 부모님이 볼링을 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볼링장을 많이 따라다녔었는데 이제 직장을 가지게 되고 취미 생활할 걸 찾다 보니까 볼링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그 스트라이크를 쳤을 때 핀이 터지는 소리나 그리고 이게 개인 운동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하고 서로 이렇게 응원도 해주면서 즐거운 운동인 것 같아요. 남자 여자 갭 차이가 없이 이렇게 대결을 했을 때 이길 수도 있고 좀 더 실력을 낼 수도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일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시간 말고는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취업 준비도 이제 해야 되고 그런 취업 스트레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라고 생각해서 약간의 일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화재 예방에 신경 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만큼 옷차림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